안녕하세요, 더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늘상 제가 농사 짓는데 가장 필수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착미생물 관련해 가지고 사용한다라고는 제가 많이 말씀으로는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배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담지 않아 가지고 오늘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 담아 가지고 내용 공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용기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열 처리가 된 플라스틱 통인데요, 용량은 110리터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은 100리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생물을 배양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500리터짜리 고래통을 사용해가지고 미생물을 배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작은 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토착 미생물을 사용하게 될 때는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100리터짜리 110리터짜리 용기를 사용해 가지고 100리터 미생물을 배양하는 과정을 담아 보려고 지금 이 용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100리터 기준으로 토착 미생물을 배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텐데, 토착미생물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 안 하시는 경우에는 또 10리터짜리 용기들을 사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배지라든지 원종 관련해 가지고 부엽토가 거기에 맞춰서 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양은 가감해서 배양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110리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물을 채우실 때 보면 여기 플라스틱 자체 내에 있는 이 라인 혹시 보이시나요? 플라스틱 자체에 있는 이 라인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그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리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110리터 용기에는 제가 눈금으로 칠했는데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3cm 정도 밑으로 내려간 어떤 기준치가 100리터가 되는 양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하셔가지고 물을 채우실 때는 그렇게 아시고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토착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 원종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원종은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농사 짓는 밭이나 하우스 주변의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하고 있는 인근 야산이라든지 주변의 야산이나 이런 것들 이런 데가 없다 하시면 저 같은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저는 저희 하우스 바로 앞에 이렇게 길이 산업도로가 뚫려가지고 뚫렸는데, 이 앞에 언덕배기 밑에 사실은 이런 나무들이,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나일론 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고추대를 그냥 위에다가 그대로 덮어놔 버렸거든요. 네, 덮어놔 버려서 그 자체에서 미생물들이 발생될 수 있게끔, 낙엽이 떨어지고 풀이 자라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제가 고추대 올려놓은 거, 그리고 제가 또 풀을 또 베어놓으면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비가 오면 수분이 적셔지고, 또 비가 없을 때는 제가 한 번씩 물을 위에 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엽토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연 발생 반, 또 제가 인위적으로 넣은 반,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가장 간편한 것은 인근 야산에서 그 플라스틱 바켓 같은 데 이런 데다 하나 담아갖고 와가지고 위에 수분 날아가지 않게 덮어놓고 조금씩 퍼쓰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게 잘 힘들면 저처럼 이렇게 직접 만들어 가지고 쓰셔도 간편하게 부엽토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곳을 좀 이렇게 까맣게 이런 식으로 부엽토 층이 형성이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이 흙을 원종으로 씁니다. 근데 사실은 야산이라도 이런 데 가시면 더 시커멓게 된 우러난 부엽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엽토일수록 사실은 미생물의 정균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미생물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떴을 때요, 잘 안 터지는데,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으로 떴을 때 그 정도 양이 1g이라고 하는데, 그 1g에는 수억에서 수십억 마리의 어떤 미생물 정균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이 부엽토는 미생물 원균으로서, 종균이라고 할 수 있죠. 종균으로서 굉장히 큰 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엽토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인근 야산에서 구에다가 쓰셔가지고 종균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토착 미생물을 배양을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용기에 담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부엽토 100g, 천일염 100g, 그 다음에 미생물 배양할 때 배지가 될 수 있는, 먹이가 될 수 있는 삶은 감자 200g을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대로 이제 으깨 가지고 이제 물에 풀어주면 미생물 배양이 시작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천천히 보여주도록 하는데, 감자 같은 경우는 삶아가지고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으깨져서 줬을 때 입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미생물이 사실은 저희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게 부서지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그 먹이를 섭취할 수 있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먹이를 섭취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알갱이 크기가 입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양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 천일염 소금을 넣어주는 이유는 앞전에도 제가 배추나 제 고추밭에 항상 일률적으로 미네랄을 보충해 줄 때 천매암 우린물이나 그 다음에 천일염을 같이 해서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닷물이나 소금물 속에는 우리가 83종 이상의 천연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분이 이 감자로만 어떤 먹이를 섭취했을 때 영양적인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천일염이 대처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감자, 꼭 감자가 아니어도 되고요. 집에서 드시다가 남은 어떤 뭐 밥이라든지 밥도 괜찮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입자가 잘게 부서질 수 있는 게 감자이다 보니까 감자를 두루두루 사용하면은 조금 더 미생물을 배양시킬 때 좀 더 빨리 배양도 되고, 또 많이 같은 시간 내에 어떤 조금 더 많은 양이 또 배양이 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꼭 감자가 아니더라도 집에 드시고 남은 어떤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어떤 미생물 배양하는 데는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엽토 100g, 그 다음에 천일염 100g, 삶은 감자 100g을 준비해 가지고 이거를 미생물을 배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믹서기를 준비하시고요. 믹서기에 이 삶은 감자하고 이 천일염을 같이 넣고 넣어줍니다. 이렇게 500리터짜리 고래통에 하게 되면 양이 많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100리터짜리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할 때는 지금 굉장히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소금하고 삶은 감자를 이렇게 믹싱해 줄 때 집에서 쌀을 씻고 남은 쌀뜨물을 사용을 합니다. 믹서기로 이렇게 믹싱 작업을 해줄 때는 감자가 충분히 으깨질 수 있도록 좀 믹싱을 해주면 나중에 물에서 풀 때 손으로 굳이 주물주물 안 해도 잘 풀리게 됩니다. 대략 이 삶은 감자는 1분 정도만 이렇게 갈아줘도 입자가 굉장히 곱게 충분히 갈리기 때문에 1분 정도 믹서기에 갈아 주셔가지고 물에 풀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생물을 배양할 때는 이렇게 히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연 온도에서 배양을 하는데, 미생물은 18도, 15도 온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어떤 배양이나 이렇게 증식되는 활동이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요즘에 많이 추워졌잖아요. 5도까지 6도까지 새벽 기온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온에 불가피하게 이런 히터기를 사용해서 약 온도를 물의 온도를 20도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생물이 배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왜 높게 배양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기온이 많이 추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뜨겁게 배양된 미생물은 실질적으로 땅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크게 활동을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온도를 땅의 온도와 맞춰서 배양을 하다 보면 그 미생물을 한겨울에도 관주를 해줬을 때 그 미생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히터기는 사용하지만 최대한 온도는 낮춰서 20도 정도로만 낮춰서 해주면 미생물이 배양이 되면서 스스로 안에서 배변 활동이 이루어지고 증식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배양된 미생물을 땅에 간주해주면 땅의 온도와 많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간주해줬을 때 바로 적응해가면서 또 미생물을 또 땅 속에서도 그 스스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지금 물의 온도가 20도 정도 됐거든요. 이제 미생물을 배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을 배양하실 때는 이 작은 통에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500리터에 할 때는 입자가 한복집 같은 데 가면은 주머니 만들어지는 입자가 작은 메시망 자체를 쓰는데, 작은 용기 사용할 때는 이 스타킹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킹하고 스타킹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겉에는 양파망 작은 거를 같이 겸해서 쓰시면은 미생물을 배양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믹서기가 이렇게 있고 작기 때문에 스타킹을 씌우고 이 양파망을 씌워 가지고 뒤집어서 넣으면은 편리하게 넣을 수 있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다 지금 풀어졌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찌꺼기는 감자 껍데기입니다. 감자 껍데기. 감자 껍질은 믹서기가 갈아지지 않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로 넣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아까 준비했던 부엽토 100g을 넣어줍니다. 네, 부엽토 100g을 이렇게 식으로 추가해 줍니다. 네, 다 됐는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면 미생물이 배양이 되는데, 그 기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착 미생물을 만들 때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사실 그 날짜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30도 이상 온도에서 당밀이나 설탕을 넣고 기포기 넣어 가지고 만들어낸 미생물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점점 미생물이 안에서 먹이 활동을 통하고 서로 배양되면서 증식 활동을 하면서 이 배변 활동을 할 게 아닙니까? 가스가 올라오면서 이 안에 거품이 점점 원형으로 생기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도 같이 관찰하면서 미생물 배양하는 과정을 계속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다 됐는데요. 이 뚜껑을 그대로 덮으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게 날씨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옆에 지금 이런 기자재를 좀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를 정확하게 뚜껑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때는 그냥 비닐 종류를 사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커버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생물을 배양하는데 온도 보존도 좀 되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날씨가 찬관계로 미생물 배양을 좀 하우스 내부로 가져와서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나 시설하우스 이런 부분이 없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네, 저도 이렇게 시암자리라고 하는데, 샘자리 사용하는 미생물을 고래통을 사용을 합니다. 배양을 하는데요. 이렇게 옆에 부지포라든지 꺼적등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온도를 좀 차가운 온도를 차단해줘 가지고 최대한 온도를 맞춰서 해줍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배양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날씨가 찰 때는 저쪽 옆에 옆면에다가 어떤 헌 이물이라든지 아니면 안 쓰는 뭐 이렇게 부직포 같은 거 갖다가 두른 다음에 배양을 하시면 어떤 미생물 배양하는데 좀 더 편리하시면서 좀 효과적으로 배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서 미생물 배양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한 겹, 두 겹, 그리고 세 겹, 이런 식으로 네 겹에서 자세히 보시면 서클 모양의 기포 상태가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미생물이 배양이 되기 시작한 어떤 현상입니다. 그리고 반나절이 더 지나서 이렇게 미생물 배양 상태를 보니까 이제 미생물이 전체적으로 배양이 되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전체적 기포가 하나의 피자 도우처럼 이렇게 하나의 원을 그리고 있죠. 근데 가상사리 쪽에는 왜 이렇게 기포가 발생이 되지 않았냐면, 날이 차면 아무래도 그쪽 부분까지는 미생물들이 다 퍼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 배양 통의 온도는 24도, 2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온도는 20도에 설정했던 온도인데 자생적으로 배양이 되는 과정 중에 열이 발생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랍니다. 실제로 하우스 내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1도 사이에 포진되어 있는데 미생물은 이보다 좀 더 열이 더 나 있죠. 기포 형성 상태가 너무 작아서 이게 확인이 가능할까라고 의구심을 들 수 있는데요. 날이 차면 미생물 등치 또한 작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기포가 발생되는 형성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좀 더 더운 여름이나 이럴 때는 기포 상태가 훨씬 더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어떤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추가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생물 배양통 그 사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온막을 대가지고 조금 더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서 미생물을 배양해 볼 텐데, 방금 전에 했던 그 보온막을 대지 않고 배양했을 때와 보온막을 댔을 때 대고 배양을 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생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비교해서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비교 영상을 가지고 또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